네, 우리 태문영 기자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태문영 기자 아까 안녕하세요. 없을 때 네. 우리가 내기를 했어요. 네. 1번 아베노믹스가 성공한다, 망한다. 두 개를 놓고 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2대 2였어서 동수. 자, 이제 그래서 태문영 기자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결정을 해줘야 돼. 성공한다, 망한다. 지금 표정은 기권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결정되면은 이제 일본이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무서운 결정이네요. 아, 무서운. 뭐 갑자기 열도를 막. 저는 망한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시들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들해진다. 네. 효과가 딱히 막 역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아, 3대 2야. 기업 우리 편은? 때문에 그럼 3대 2. 네. 임금이 안 오를 것 시들해진다잖아. 같아요. 시들? 네, 여긴 시들을- 당신 성공인데 성공한다고 여긴 시들해진다고. 실패한다고 아니 하셨어요.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었어? 내가 성공한다 그랬나? 예. 아, 아니 이런 본인이 어떤 걸 던지시는 성공한다로 해봐 빨리 좀. 아이. 시들하면서 활짝 핀다. 근데 아베노믹스가 이제 자칫하면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베의 지지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어쨌든 이제 우리 아베노믹스 얘기 그만하고 네. 외신 전해주세요. 오늘 뭐 골랐어요? 네, 오늘은 약간 난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두 네.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기업인을 다룬 포브스 잡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핀추크라는 재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멋있게 생겼다. 러시아 사람이랑 똑같이 아, 네. 눈이 아주 그냥 네. 멋있다. 주름이 아주. 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이 빅토르 핀추크, 이 핀추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업가이자 자선가이기도 한데 보시면 이렇게 개인 기업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한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는데 서방 외신에서 보면 보통 다 거의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논조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딱히 다뤄진 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아예 관계를 끊고 이유랑 그 손을 잡는 게 정말 유리한 결정인지 저는 좀 개별적인 견해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익숙해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뿌리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았을 그리고 텐데. 재벌들도 전형적인 그 재벌 그걸 그렇죠. 밟아왔으니까. 제일 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경제 자본주의를 보면서 그거를 동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얼핏 들은 느낌인데요. 이분께서 갖고 있는 사업체가 국영기업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옛날 구경 아니에요? 지금 민영이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정치권하고 손을 잡지 않고서는 힘든 사업이죠. 그렇죠. 네. 송유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송유관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그런 형태의 재벌이 아닐까 의심이 네, 되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싸게 예. 민영화했을 때 뭐 지분을 인수해서 예. 일단 은행을 세워서 민영화가 되려고 하는 산업체의 지분을 싸게 산 다음에 나중에 경영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재벌이 되는 전형적인.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정치권하고 네. 줄을 많이 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결과적으로 게 우크라이나가 아직 유럽식의 경제 구조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경제 기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소련이 친러. 공급을 해주는 에너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경제권이 소련 쪽에 옛날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 쪽 경제권에 많이 가까이 가 있고 이래서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서유럽의 어떤 그 경제 뿌리라는 게 18세기 뭐 예를 들어서
1776년에 발간된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가 이런 그때 기반을 두고 뭐 자유로운 경제 활동,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어떤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건데요. 그런 한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제 지금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가 된 건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계획 경제를 하다가 뭐 갑자기 그걸 받아들인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렇죠. 요즘 저희도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증권사 쪽에서. 통일 대박이죠. 예, 그렇다면은 아마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성공단만 놓고 따져도 솔직히 북한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형태인데 바로 북한에서 뭐 남한식의 뭐 경제 민주화로 간다든지 그래 버리면 거기 내에서도 상당히 큰 소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경제민주화 못 갈 거예요. 네, 네, 네.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것도 그 1인당 GDP가 거기도 올라와야 이제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되고 지금은 기아를 벗어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그래서 초코파이를 좀 맞고 먹어야. 그렇지. 예, 예. 예. 그리고 네. 초코파이 시컷 먹고 나요. 네. 그다음에 라면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몽쉘 통통을 먹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OS를 먹는다든지. 네, 다음 갑시다. 이제 네. 너무 멀리 간 것 같으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갈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음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커버 스토리입니다. 보시면은 왜 동물들이 이렇게.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정경유착을 의미하는 이번 소식인데요. 이코노미스트지가 신흥국의 정경유착 문제를 다루면서 뭐 정계와 재계의 유착이 널리 퍼져 있다, 되게 만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에 해롭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가르히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재벌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재벌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뭐 K레츠 해서 계열, 종합 상사 이런 의미의 재벌 또는 정경유착의 한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신흥국의 중산층이 성장을 하면 정경유착에 대한 불만이 조금 커지면서 이걸 좀 타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산층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저번 주에도 신흥국 얘기를 다뤘지만 이번에도 신흥국 얘기를 하면서 신흥국은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걸 고쳐야 된다, 뭐 자유주의로 좀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과도한 뭐 이코노미스트지의 논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흥국을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자기네들이 언제 참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예. 근데 보면 신흥국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보면 보통 초기 단계에는 거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정경유착으로 어떤 기업이 발전하는 그런 사례가.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 빠르고 예. 그다음에 자본 축적이 초기에 안 돼 있으니까 예, 예. 자본을 한 군데 몰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어디 한 군데 몰아준다. 한 군데 몰아주는 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정경유착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그렇죠, 수는 예. 있죠.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옛날부터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살던 나라가 아니면 그 관계는 대부분 생긴다는 거죠. 미국도 철도 놓으면서 그렇지 않았나요? 철도 놓을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철강왕. 그 네. 이제 거기도 록펠러. 마찬가지고 네.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고 또 록펠러가 정유회사죠. 그것도 처음에 심했죠. 그렇죠. 독점 만드는 네, 그렇죠.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기업 분할법이라는 게 네, 적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쪼개버렸죠. 예, 원래 예. 스탠다드 오일을 뭐 무지하게 많은 거로 다 찢어버린 게 그때니까. 네. 올챙이적 생각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때 보면은 경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과목에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뭐 상업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쪽으로 배우면. 근데 항상 우리는 정치 경제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경이네. 네, 그렇죠. 우리 둘이 붙어 있으니까 유착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은 경제라는 것을 딱 떼서 하나의 그 그룹이고 또 정치는 또 떨어져 있는 하나의 그룹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죽했으면 정치 경제를 같이 배웠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못하니?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너희들이 날 따라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자 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 경제 대통령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좀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근데 신흥국 위기가 지금 제일 핫한 이슈라서 계속 그런 거 아닐까요? 작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아주 큰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와서는 신흥국들한테 훈수를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체로 보면 유럽 중에 이제 영국의 언론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세계의 언론인 것처럼. 미국은 오히려 안 그러거든요. 그거는 언론은. 미국은 정부가 이제 세계의 정부인 것처럼 하죠. 아 그렇네요. 네, 세계 대통령이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연준 의장은 자기는 세계의 중앙은행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 근데 영국의 언론들을 보면 걔들의 행태가 그 세계 언론인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언론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런 지적이 우리가 듣기는 싫어도 그래도 저거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지적들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도 아직 그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게 그 쌓여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배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좀 그 고쳐가지고 나가야 이 상태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냐면 최근에 뭐 연금 쪽 아니면 기금 쪽 그 자본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착한 기업, 뭐 사회 책임 투자, 책임 투자 이런 이름으로 그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게 세 가지로 그룹핑이 됩니다. ESG라고 합니다. E는 환경, S는 소셜, 사회 공헌, G는 거버넌스, 지배구조. 바로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비단 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 자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있지 않나.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만도에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했었거든요. 뭐 반대한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최근에 뭐 그 재벌들 대그룹 회장님들이 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 쪽에서 뭐 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그런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은 좀 우리 눈에는 안 띄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좀 약간 그런 움직임들은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씩 바뀌어간다.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2주 전 방송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10대 부자와 한국 10대 부자의 차이점. 미국 10대 부자는 한 명만 빼놓고 다 창업. 한국 10대 부자는 한 명만 빼놓고 다 상속. 예, 언젠가는 그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그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지난주 최대 이슈가 이제 옐런의 말실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 예방주사를 놓은 건지 다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은 지금 그거를 실수 쪽으로 보는지 아니면 예방주사로 보는지 한번 외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외신의 전반적인 평가는 데뷔 무대에서 신참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옐렌 의장을 신참이라고 부를 수 그래요. 있나요? 좀 그렇긴 맞아요. 한데 네. 기자회견의 의장은 신참이었다는 건 네, 의장 뭐 기자회견의 데뷔 무대 이런 거니까 아. 거기서는 약간 실수를 한 게 아닌가 평가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위크지에서는 첫 번째 상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너무 구체적인 시기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다른 FOMC 위원들이 다음 기자회견 때는 옐런 의장할 때 원고만 읽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시면 데뷔 무대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버렸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고요. 어떤 전문가는 옐런이 미끼를 물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기자가 그 유도신문, 유도신문에 손 따라준 걸려들었다. 거지. 그럼 속마음이 그 6개월은 맞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나온 분석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기자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신은 밥을 먹고 싶습니까? 막 이러면 먹기 싫어도 예 먹고 싶은데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윽박 우리가 질렀다고 네. 몇 개월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이고 6달? 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걸렸다는 이런 그래서 그렇죠. 예. 굳이 6달인지 1년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울 것 같네. 네. 마지막으로 JP모건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옐런이 버냉키 의장처럼 모호한 답변을 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모호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언론에서 분석한 거나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맞아요. 거나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그렇죠. 비슷비슷한 뭐, 예. 아직 모르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막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얻을 시사점이 딱 하나 있어요. 네. 그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는 모호한 대답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모호한 대답을 네. 해야죠. 네.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요? 뭘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훌륭한, 영어, 모반 네. 이런 거 조심해. 우리 돼. 한 본부장 영어 훌륭한 이코노미스트. 네. 어쨌든 간에 나는 훌륭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이주열 총재 내정자 신분이었었죠. 국회 청문회 할 때.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런 언론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온 거 보니까 모호하게 대답을 잘하셨던 거 아닌가. 맞아요. 외신에서도 별 얘기가 없어요. 외신에서도 없었어요? 네. 국내에서도 뭐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것 외신에서 별 얘기 없는 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얘기군요.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언론에서 관심을 받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가끔씩 있었죠. 가끔씩 옛날에 BOJ 쇼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한국은행 총재가 금을 보유량을 줄이겠다고 했다든가 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뭐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런 우리 최소한 국내 언론에서만큼은 막 이런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전혀 없는 거 보면 네, 아주 모호하게 네. 답변을 잘하신 거 아닌가. 네, 성공적인 데뷔를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외신을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 모호한 외신. 모호한 외신으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